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세미세에 들어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연합장을 발송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장 내용이요.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연합장 내용을 통해서 새 인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군부대를 방문해서 그야말로 장병들 그리고 이제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간담회까지 가졌어요. 상당히 조금 이 폭넓은 행보를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장병들의 복지 문제 그리고 이제 대북 보복 일종의 도발했을 경우에 응수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선 조치한 다음에 보고하라. 이 강력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배우 이선균 씨 이 사망 사건이 정가에도 많은 파문을 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야권에 있는 인사들이 이 배우 이선균 씨의 죽음을 그야말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다는 매우 비인간적 행태를 보이는 있는 점이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지금 자아내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죠.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일제히 그러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죽음을 갖다가 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야권, 이 진보 좌파들의 그야말로 무분별한 비인륜적 이 행태를 비판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송영길에 대해서 검찰이 줄소환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 허정식 의원을 불렀고, 지금 이제 이성만과 임종석 의원을 지금 소환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요 이러한 이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윤 대통령의 연합장 내용을 보도해 드리겠는데, 요거 뭐 자료 한번 보시면 다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요. 이 반려견 반려묘하고 윤 대통령의 내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 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모토가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 이 글씨체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글씨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인사문은요. 우선 뭐 이 용산 대통령실에 이 무궁화 문장이 들어가 있고요. 국민의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민생을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문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정말 이 새해가 가까이 오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사단 열세 부대를 방문했어요. 여기서 우선요, 여러 개의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아주 오늘, 그 윤 대통령의 격려 방문이 상당한 효과를 가졌구나. 자, 이렇게, 그래서요, 이 장병들하고 직접 오찬을 하면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애로사항 같은 것을 이렇게 자상하게 청취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병들하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고, 지금 여기에 이제 전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또 이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명록에 쓴 내용. 자, 여러분들 조금 한번 보여볼까요? 이름을 이제, 일일이 이 분들한테, 이 장병들한테 이 메시지 하나씩을 써가지고 전부 다 나눠줬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굉장히 치밀하게 장병들을 챙기고 있구나. 요 상황을 그야말로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장병들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셀카를 찍는 이 스킨십을 아주 친절하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장병들하고 식사를 하는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화이팅 하는 거죠, 화이팅. 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장병들하고 화이팅 하는 모습. 이걸 보면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오늘 이제 이 군부대를 방문한 이 부대도 굉장히 뭐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으니까. 자, 그런 한데 직접 또 같이 오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자, 그래서 또 이제 OP 관측소도 직접 찾아갔고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초급 간부 간담회에서는요, 직업 군인을 택한 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지원을 잘하겠다. 그리고 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교육, 훈련, 후생, 복지가 군 전략의 더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찬에서도요, 그야말로 금년 한 해를 편안하게 잘 보냈고 덕분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격려,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군 가족과의 간담회에서는요, 군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야 국방이 더 튼튼해진다. 그래서 조목조목 최선을 다해서 잘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부대 당연히 현황을 전부 다 보고받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윤 대통령이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복지 지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봉급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그 다음에 전방에 근무하는 초급 간부의 수당 인상, 이런 점을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요. 이 최전방부대인 제5보병사단의 열세 부대를 찾아서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라.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달라. 그래서 선 조치 후 보고입니다. 요 내용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 얘기는요,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 대응하라는 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정부적 판단을 하지 말고 도발이 오면 그냥 바로 응징하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북한은 헌법에 선제 핵사용을 명시한 세계 유일의 나라다. 예. 뭐 사실이 그런 것이죠.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도발 의지를 즉각 현장에서 단호하게 분쇄해달라. 자, 그리고 국민은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말이죠. 이 국정원에서 보도 자료를 내기까지 하면서 북한이 연초에 말이죠. 총선 전후로 아주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이 도발을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통해서 북한의 이 대형 도발 가능성을 아주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한치의 빈틈이 없이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우선 김정은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의 입장을 보이고요. 섣불리 오판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좀 믿고 그래서 군, 관민 이럴 때 이 일체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도발 응징이나 일단은 단호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지원 이런 것을 당부한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정도로 이제 이 대통령 관련 통정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일이 여러 가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내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침 10시에 이 비대위원들 한 명 한 명을 설명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요. 내일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이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을 만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요. 야, 이거 그럼 내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지? 이재명하고. 왜냐하면 이재명에게 아주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낼 수밖에 없죠. 자,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달라. 2월 달에 한 번 얘기했고 지난 9월 달에도 가결시켜달라. 그래서 2월에는 실패했어요.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이번 9월에는 가결이 됐는데 이 유창훈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됐죠. 자, 그런데다가 바로 엊그제죠. 취임사에서 일성이 뭡니까? 개딸 전체주의. 그리고 이재명의 사당화, 즉 이재명의 민주당 이건 깨버려야 되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매일같이 재판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예,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재명 제거를 아주 단호하게 주장한 바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적대적의 관계인데 내일 만나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만났을 때 이제 내일 사진이 얼마나 기자들이 달려붙겠어요? 자, 사진 찍는 그 모습. 의존적인 측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의제와 관련해서는 내일 덕담. 그야말로 예방인데 무슨 대단한 의제가 있겠습니까? 뻔한 얘기들이죠. 예. 그야말로 덕담하고 끝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진빨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악수할 때 이 고개를 어느 정도 숙일 것이냐, 이 허리를 어느 정도 숙일 것이냐, 이게 제일 민감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는 이제 검사 또는 법무장관 한동훈 대 그야말로 피의자 또는 당대표 이재명 관계이 됐는데, 이제 내일 만나는 것은 당대표 대 당대표라 이 말이죠. 그래서 프로토콜 측면에서 많은 내부적인 검토가 있는데, 뭐 당연하죠. 이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서 인사를 한다. 예, 통 크게 나가자 이거죠. 예, 그래서 너무 뻣뻣하게 나가면 좀 모양이 그렇지 않느냐. 당 대표도 대표로 만나니까, 자, 그런 좀 이 대범함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는 뭐 폴더, 당연히 폴더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5도 정도, 15도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간단한 서로 이재명이라도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왜냐하면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하고 상응하게. 제가 보기에는요, 15도, 10도, 뭐 5도 할 거 없어요. 이재명이가 뻣뻣하면 뻣뻣한 거고, 이런 거 뭐 인간답지도 않은 인간한테 무슨 15도예요, 15도가. 딱 반듯하면 같이 반듯, 5도면 5도, 10도면 10도, 딱 요렇게 해서 말이 강하면 아무리 덕담이고 말이죠. 예방이라 하더라도 웬만한,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이 당 대표다. 그러면 이재명은 64년생이고 한동훈 장관은 73년생. 명색이 동방예의지국 아니겠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의 출발은 어디예요? 나이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공직 생활할 때 항상 저보다 계급이 낮든 높든 간에 한 살이라도 저 위인 사람은 제가 각별히 대우를 했습니다. 초지일관. 예. 왜냐? 계급은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나 나이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나이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예의를 해줘야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을 적에도 여사님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여사님. 그러니까 이제 용역하는 여성 아주머니들, 이런 분한테 이제 여사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예의 감각, 이거 상당히 아주 좋아요. 훌륭해. 그 연장선상에서 가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 왜냐하면 당 대표도 면제했지. 그렇죠. 그리고 다수당이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책임 있는 여당이니까 좀 더 겸손한 모드로. 그러면 이제 15도. 이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재명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에서 당 대표하는 것은 전무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토콜 상으로도 벤치마킹 할 만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언론에서는 이제 전에 이 안철수하고 그다음에 조배수기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만났을 때 조배숙 당시 대표가 민생당 뻣뻣하게 있었던 거 이거 욕먹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가 추미애를 만나러 갔는데 거꾸로 추미애가 팔짱 끼고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근데 다 그 만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이제 일종의 흔히 얘기하는,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상호주의예요. 이재명이 숙이는 것만큼 숙여가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절대 안 된다. 왜 혼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당내면서 15도까지는 가야 된다. 인사할 때 15도. 이거는 정상적인 인간한테가 해당되는 얘기고, 이건 비정상적인, 이거 범인이잖아요. 아니,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재판을 지금 한두 개 받고 있습니까? 이런 비인간적인, 그야말로,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이거 거짓말쟁이, 뭐, 피고, 뭐, 등등. 이거, 이런 인간 절대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반듯하게. 똑같이. 딱. 그래서 이거는요, 사전에 보좌관들끼리 의견 조율을 해서 똑같이만 한다. 뻣뻣이 쓴다. 아예 정해버리십시오. 속 편하게. 그래서 이 투샷, 이건 역사적인 전 투샷이 된다고 봐요. 두 명의 이 사진. 그래서 사진빨이 잘 나와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열이 안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닫았나. 그리고 뭐 당연히 의지가 없죠. 이 뻔한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출범한 이후 낸 게 뭡니까? 야당은 야당다워야 된다. 야당은 비판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야. 여당은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뻔한 얘기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기의 주제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거 뭐 거기서 뭐 그야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 뼈 있는 말 이런 거는 안 나오는 게 기본이고, 나오면 바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과거에 조배숙과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이거는 아주 뻣뻣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찾아간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저는 의전적으로 보면 맞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뻣뻣해서 그 당시 욕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하고 홍준표는 홍준표가
딱 받으러 갔는데 이 사람들은 또 특이한 사정이 있어요. 나이는 이제 홍준표 당시 이제 대표가 우이죠. 예, 54년생이고 추미애는 아마도 이제 8, 9년생 될 텐데 이게 이제 둘이서 연수를 같이 했어요. 연수는 동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대표가 팔짱을 끼고 이렇게 웃어가면서 우리 협치하자. 이런 덕담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대요. 대한민국 역사에 피고인도 한 가지 피고인해야죠. 여러 개의 피고인으로 걸려있는 당대표. 이런 인간을 갖다가 아이고 정말 감정 같아서는 이런 거 찾아갈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의전에서 시작해서 의전이 끝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는 거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이재명과 관련한 예방,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자, 그래서 한번 내일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보시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뭐 별 내용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한 거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그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예방해야 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관리에 따라서 일정에 맞춰서 가서 인사드리려고 한다. 그리고 야당 대표도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그래서 이거는 관행에 따라서 가는 거라는 점을 이미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일성서부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적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반성하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말이죠. 한번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선균 배우 이 죽음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가 대대적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인간들이 좌파 민주당 인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문재인이도요. 지금 이제 그 경찰의 과잉 수사 그리고 언론의 보도 요것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야, 이 프레임 거는 거 이거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인천 중무경찰청에서도 전혀 강압수사한 적이 없다. 딱 잘라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문재인의 입장문을 보면요. 배우 이선균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데 이 영화와 드라마로 친숙했던 배우였기 때문에 마치 잘 아는 지인이 세상을 떠난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와 언론의 보도 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여서 더 가슴 아프다.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 되풀이지 않도록 후진적인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을 되돌아 보고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처럼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피의 사실이 공표되거나 언론으로 흘러나가면서 추측이 난무하고 과도하게 포토라인에 세우는 이런 명예와 인격에 큰 상처를 주어서 극단적 선택으로 내보는 일은 이제는 끝내야겠다. 자, 전직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말이죠. 아니, 지금 문재인 지가 떠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도 안 됐어요. 이 언론의 보도 행태, 이 경찰의 수사 행태, 만약에 문재인이가 발언을 한 대로 수사 관행, 수사 행태, 언론 보도 행태가 문제였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잘못된 문제가 생깁니까? 타성에 젖은 거지. 5년 내내 이렇게 수사하고 5년 내내 보도가 잘못된 거예요. 누워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침뱉기다. 그러니까요. 고민정이 뭐 얘기하는 걸 보면 좀 뭐 수준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 문재인이 떨어지는 대통령 밑에서 뭘 배울 게 있겠어요. 그 대통령의 그 전에 대변인, 고민정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문재인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스스로 밝혀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조국도 마찬가지로 11번씩이나 고치기까지 한 인간이 조국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 번 지금 이런 이 논란이 많은 SNS를 올렸어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이제 조국도 말이죠. 이 검찰과 경찰의 이 합법적 폭력, 요것 때문에 이 피의 사실을 흘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죄 추정 원칙도 무너지고 방어권도 무너지고 이래서 결국은 생명을 끊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끊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SNS 글을 연거푸 이렇게 3번씩이나 올린 게 조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조국이 아까 지금 말씀대로 맨 먼저 이제 입장을 올리고,
입장을 아까 이제 맨 먼저 이제 올렸어요. 자,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계속해서 글을 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밤, 이제 어젯밤이죠. 28일 0시 10분경에 페북에다가 사진 3장을 올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만화 하나만을 올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 만화 이거 보시죠. 만화 하나를 읽고 그리고 나서 그림에다가는요. 뭐라고 썼느냐? 여기 이제 대통령실 우측에 있잖아요. 그 옆에 이 사진 기자들이 이제 막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 사진 기자들이. 예,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가수 아무개 씨는 오늘 딱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한 남성이 여기 보십시오. 자, 요 남성이 명품 브랜드 종이 가방을 들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뒤로는 이제 기자들이 쫙 있어갖고 이 연예인을 취재하려는 이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치 사안 대신에 연예인 이슈를 취급하는 이런 언론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하고 똑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아래는 그야말로 이제 이선균 씨의 이제 두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요. 이선균 씨가 과거 출연했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대사 그리고 이선균 씨 사진이 담긴 포스터 이런 사진 2장을 이제 올려놓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진에는요. 이 씨가 배역을 맡은 박동훈이라는 인물이 한 인생도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야. 죽고 싶은 와중에 죽지 마라. 당신 괜찮은 사람이다. 파이팅해라. 그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숨이 쉬어져.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 이런 대사가 삽입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거 바로 아래에 있는데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이 죽음을 그러니까 본인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 조국도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맨 먼저 이제 올린 글 검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 맨 먼저 보여드린 이 조국, 이 최초의 요 글이 11번이나 뜯어 고쳤어요. 이 한둘이 아니다.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같이 민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예, 요렇게 했는데 이거 11번이나 수정하고 그랬는데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연속 사진과 그리고 대사를 인용하면서까지 지금 이제 이 경찰과 그리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이 말이죠. 정치권은 죽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조 장관은 자중하길 바란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요. 조국 연예인의 안타까운 비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가슴으로 추모하라. 특히 이번 사안과 상관도 없는 검찰을 끌어들여서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상업적 돈벌이를 위해서 고인의 사생활을 이용한 가세연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보육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도 나도 이목을 다물고 있는데 본인은 무슨 피해를 봤다고 이걸 정치에 엮어서 이러는지 한심하다. 이것도 2차 가해고 남은 가족을 못 살게 구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재인과 조국 그 사람이죠. 끼리끼리 노는 거니까. 문재인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뻔한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이는 어떻느냐?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도 어제 한밤중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되었습니다. 여기도 또 이 국가기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경찰이 이선균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런 프레임을 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 뒤에 누구 있어요? 윤 대통령이 있으니까 윤 대통령 책임져라. 윤 대통령 책임론을 끌고 가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관행 그리고 언론의 보도 행태. 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언론을 무리하게 장악하다 보니까 언론의 보도 행태가 죽음을 몰았다. 요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을 짜는 이 문재인과 조국 이재명의 전략은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끌어내려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총선에서 현 여당 심판으로 끌어가려는 작전의 일환이 아니냐. 그래서 결론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 우리 국민들은 당신들 머리보다도 100배 위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잘못된 가짜 프레임을 그만 짜라.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의 심야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